창의인재의 특징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은영 작가입니다. 21세기를 이끌 창의인재들의 특징은 어떠해야 할까요? 몰입에 대한 연구를 깊이 한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요, 창의적인 사람들의 그 성공의 조건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디비주얼리티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개성 내지는 적성을 찾아내서, 이게 이제 1단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메인. 찾아낸 인디비주얼리티를 그 맞는 알맞은 영역에 그 분야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드입니다. 아이가 만약에 적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 아이의 그 분야에 가서 그 필드에 가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교육학에서는 IDF 이론이라고 합니다. 창의적인 아이들의 특징도 이와 같을 거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키워야 될까?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키워야 되나 굉장히 막막하셨을 텐데, 아마 오늘 이 강의가 어머님들에게 하나의 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올려봅니다. 이 IDF 이론, 그러니까 그 IDF가 맞아 떨어져야 성공을 한다는 얘긴데요. 피카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피카소는 그 아버지가 화가였죠. 그래서 화가인 아버지가 아들의 그 그림에 대한 재능을 발견해서 스페인 왕립미술학교에 보내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를 발견했고 그 그림에 대한 재능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그 스페인 왕립미술학교라는 예술학교라는 곳에 도메인에 넣은 거죠. 그렇게 넣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한 연후에 원래 스페인 사람인데 이제 그 프랑스로 가서 큐비즘을 창시하잖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 화단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죠. 지금 뭐 피카소가 굉장히 세계에서 거의 뭐 탑으로 가장 고가에 팔리고 있는 그런 성공한 그 작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창의적인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I와 D와 F가 삼박자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피카소만큼 못했지만 우리나라에 한번 이중섭을 예를 들어볼까요? 이중섭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재능은 발견했죠. 그림을 잘 그린다는 건 알았고, 그리고 동경 그 미술학교에서 수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I와 D가 일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이중섭은 불행히도 그가 생전에 그 필드에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는 그런 피카소와 같은 영화도 못 누렸고, 그리고 인정도 못 받았고, 예, 어떻게 보면 좀 비운의 화가였죠. 그런데 이 이중섭보다 더 불운의 화가는 장승업입니다. 장승업은 그 자신이 그림에 재능이 있는 걸 알았고요. 그런데 이 장승업은 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도메인에 빠질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화가로서 화단에서 인정도 못 받았고요. 우리가 그 자신이 재능이 있고 어떤 적성이 있는데 이게 교육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우울감이라든지 아니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죠. 예, 그래서 장승업이 그런 거를 보여준 예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IDF 이론을 잠시 이제 소개를 하면서 어머님들이 지금 제 그 동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창의인재로 키워야 합니다. 뭐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예, 그게 굉장히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 올리면서 어머님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아이를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 그 인디비주얼리티요. 아이의 적성. 제가 어머님들께 제안하는 바는요.
다중지능이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우리 아이들을 다중지능으로 그 아이들의 어떤 적성이라든지 잠재 능력을 파악을 좀 했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저 스스로 이해를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였고요. 그래서 다중지능 강의는 유튜브에 한 10개 정도 제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검색을 백은영 다중지능으로 하시면 다중지능에 관련된 동영상이 한 10개 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는 그 다중지능으로 아이의 어떤 영역이 그 적성이 좀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면 또 아이에게 물어봐서 뭐를 하고 싶으냐고 했을 때 아이가 원하는 거를 해주는 거, 그와 같은 교육을 제공하는 거, 그게 이제 도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도메인에서 한 10여 년 정도 컨텐츠를 쌓다 보면 필드에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아마 아이가 생길 겁니다. 그럼 그 분야에서 만약에 수학을 잘하는 아이면 수학 경시대에 가서 인정을 한번 받아본다든지, 아니면 뭐 로봇에 관심이 있으면 로봇 경시대에 나가본다든지, 예, 뭐 여러 가지 그 통로는 있겠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첫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내 아이의 잠재 능력 내지는 적성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그거는 부모님이 하실 수도 있고 주변에 여쭤봐도 됩니다. 김연아 같은 경우도 그 어머니께서 정말 해안을 가지셔서 그 스케이트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김연아를 그 피겨 스케이트라는 그 도메인에 넣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그 전 세계적인 필드에서 인정을 받은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처럼 창의적인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IDF의 순서를 밟아야 한다. 그러면 지금 어머님들이 당장 하실 부분은 아마 I나 D 정도이실 겁니다. 물론 아이가 콘텐츠가 많이 쌓여서 필드에서 인정받는 아이도 있겠죠.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들의 이렇게 그 수준 레벨을 좀 파악을 하셔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느 단계인지,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도와줘야 할 건지, 이것들을 파악한 연후에 우리 아이의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어머님들, 예, 사랑합니다.